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정치권이 본격적인 입법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까지 나서 대전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의 특례를 담아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며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전 시민을 상대로 연 행정통합 설명회.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도 참석해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통합특별시가 탄생하면 모든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가 이뤄져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통, 환경, 상하수도와 같은 생활 인프라가 강력적으로 연계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규모의 경제가 적용이 돼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민주당인은 행정통합특별법이 국민의힘 법안은 물론 다른 지역 법안보다 후퇴했다는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한 법안이라 행정통합특별법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광주 전남법도 그냥 자체적으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특례 조항이 그냥 무대기로 그냥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전 시민들은 행정통합으로 주민이 얻게 될 실질적인 이익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도 해오고 예산도 20조 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은 어떤 이익이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은 행정의 비효율이 감소하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더해지면 지역이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예산의 중복, 세금 낭비, 그리고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서 이 경쟁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없앨 수가 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내일 전체 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제출한 충남 대전 행정통합특별법을 상정합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가 빨라진 행정통합을 서둘러 논의하자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은 졸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뒤늦게 여당이 내놓은 특별법은 통합에 중요한 권한 이전과 재정 분권에 있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선거공학적 졸속 방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대통령 공약이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인 과제라며 현 정부 임기 내 청와대와 국회를 완전히 옮길 수 있도록 헌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 등 제반 사항을 함께 추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민주당의 통합특별법을 비판한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을 향해 발목 잡기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의원은 SNS를 통해 윤석열 정권 시절 충남이 홀대받았던 데 대해 먼저 책임 있는 반성이 필요한데도 현 정부가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겠다고 나선 시점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반발은 통합의 성과를 둘러싼 정치적 계산으로 비칠 뿐이라며 미래가 아닌 정쟁을 선택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행정통합에 대해 도민들과 의견을 나누는 타운홀 미팅이 열렸습니다. 김태흠 지사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통합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과 함께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대전시도 모레 비슷한 맥락의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최기훈 기자입니다. 대전과 충남의 행정 통합을 주제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 타운홀 미팅이 열린 천안의 한 대학 강당은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초반부터 민주당이 발의한 통합특별법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타기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재정은 물론 권한이양도 기대에 너무 못 미치고 전남 광주 안보다도 미흡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할 수 있다. 협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물타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다. 행정통합으로 어떻게 삶이 바뀔지, 무엇이 달라지는지, 농업과 복지, 공직사회까지 각 분야에서 질문이 쏟아졌고
현장 농민들은 두 여야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더 숙성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불과 3개월, 4개월 남겨놓고 꼭 이 시간에 통합을 이루어서 정리를 해서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느냐. 김 지사 역시 지방선거용이 아니냐며 속도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이 선거에 급급한 이런 형태로 지금 빠르게 진행되는 이런 상태면 저는 큰 미래에 있어서 우를 범할 수 있다. 통합 추진 지역마다 법안이 다른 상황에서 공통적인 기준은 명확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큰 가닥을 정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타운홀 미팅이 진행되는 행사장 앞에서는 충남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삶을 바꿀 중대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대전시도 모레 대전시청에서 행정통합을 둘러싼 시민 의견 등을 나누는 비슷한 맥락의 공개회의를 개최합니다. MBC 뉴스 최경입니다. 참여연대 등 대전의 5개 시민단체가 대전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통합특별법은 민주적 절차가 미비하고 특별시장의 과도한 권한에 비해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며 16개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중요 사안 결정에 대한 주민투표 의무화를 포함해 단체장의 권한 분산 등도 특별법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으며 시민 의견을 담을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해 모아진 의견을 국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을 둘러싸고 교육자치 훼손 등을 우려하는 교육계가 행정통합 반대 공동대책위를 출범시켰습니다. 교육노조와 학부모 단체 등으로 꾸려진 대책위는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치를 행정의 하위로 종속시키고 지역별 교육 여건을 외면한 채 단일 교육감 체제를 강제하는 등 교육 주체 참여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행정통합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가 통합 추진을 전면 재검토할 때까지 대응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오는 6월 3일 실시될 지방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박수현 의원은 초대 충남대전 통합특별시장 선거를 위해 어제 각각 맡고 있던 대전 서구 1과 공주부여 청양 지역위원장을 사퇴했습니다. 박정현 부여 군수도 오는 12일 충남도청에서 통합특별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이달 말쯤 군수직에서 사퇴해 광역단체장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천의 전통시장 근처 도로에서 후진을 하던 소형 화물차가 갑자기 인도를 덮친 뒤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노점에서 채소를 팔던 70대 할머니가 차량에 깔려 숨졌고 잠시 들렀던 여동생도 크게 다쳤는데요. 화물차 운전자 역시 70대였는데 경찰은 페달 오조작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천군의 한 전통시장 인근 도로. 도로가에 정차해 있던 은색 소형 화물차가 후진하기 시작합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바로 옆 인도로 향하고 곧바로 건물 앞 노점을 덮친 뒤 상가 1층 약국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박격포 하나 터진 것 같이 소리가 굉장히 좀 컸습니다. 후미 부분이 들어왔고 그 이제 파편이랑 많이 튀기고 했어요. 이 사고로 노점 상인 70대 여성이 차량에 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옆에 있던 70대 여동생도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건물 1층 약국 안에도 손님 3명 등 5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차량이 들이받은 충격에 점포 유리문은 모두 깨졌고 피해자가 자주 앉아있던 의자 역시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숨진 여성은 수십 년 동안 이곳에서 채소 등을 판매해왔는데 친동생이 잠시 들른 사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심장이 떨리고 이런 일이 있었나 너무나 막 당황스럽죠. 화물차를 몰던 남성은 70대 고령 운전자. 당시 목적지를 지나쳐서 무리하게 20에서 30m가량을 후진한 것으로 조사됐고 음주나 약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브레이크 등도 좋은 것도 아니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에다를 밟은 것처럼 보이고. 경찰은 페달 5조작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7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대전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에어컨 실외기 철거를 위해 크레인을 설치하던 50대 남성이 크레인 지지대 사이에 끼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지지대가 펼쳐지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오쯤 공주시 계룡면에서는 화목 보일러에 쓸 나무를 베던 70대 남성이 쓰러진 나무에 머리를 맞아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태안군 소원면의 한 갯벌에서 굴을 채취하던 60대 여성이 발이 빠져 고립됐다가 20분 만에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또 앞서 어제 오후 6시쯤에는 태안군 서경렬비열도 인근 바다에서 7,000톤급 유조선에 타고 있던 40대 중국인 선원이 몸에 마비 증세를 호소해 헬기로 긴급 이송되는 등 구조가 잇따랐습니다. 새해 첫 절기이자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을 맞은 오늘 포근한 날씨 속에 지역 곳곳에선 봄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논산의 한 서당에서는 훈장과 교육생들이 입춘 대길, 건양 다경을 적은 종이를 대문에 붙이며 한 해의 안녕과 복을 기원했습니다. 태안 천리포 수목원에서도 노란빛의 남매가 꽃망울을 터뜨렸고 목련도 봉오리를 드러내며 봄을 알렸습니다. 절기상 봄의 길목인 입춘을 맞았지만 겨울의 즐거움을 누리는 겨울축제는 여전히 성황입니다. 대표적인 겨울축제인 공주 군밤축제가 개막했는데 대형 화롯불에 노릇하게 밤을 구워 먹고 밤을 활용한 다양한 간식을 즐기는 축제 현장에 김지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름 2m에 달하는 대형 화로 앞에 아이부터 어른까지 뜰채를 들고 저마다 알밤을 굽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톡톡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알밤 향기에 어른들은 옛 추억에 빠지고 아이들은 즐거운 추억을 쌓습니다. 조금 좋았는데 금방 먹어서 재밌었어요. 중부권의 대표 겨울축제인 공주 군밤축제가 개막했습니다. 가장 인기인 군밤 대형 화로는 지난해보다 4개 많아진 14개가 마련됐습니다. 장작불에 노릇하게 달궈진 밤을 호호 불어가며 까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달큰한 밤을 듬뿍 넣은 햄버거를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보고 바로 옆 박람회장에서는 밤을 넣은 갈비부터 빵과 꿀, 그리고 맥주까지 다양한 가공식품을 맛보거나 살 수 있습니다. 밤으로 이렇게 많은 음식을 만드는 거를 잘 몰랐는데 밤 맥주도 오늘 처음 먹어보고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밤 껍질인 율피를 활용한 마사지로 피로를 풀고 눈썰 매장에서 겨울놀이도 즐길 수 있습니다. 축제에서는 직거래 장터도 운영해 설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 농산품도 저렴하게 판매됩니다. 공주시의 특산품인 밤 구입도 해주시고 또 많은 농산물 구입을 통해서 농가들의 수입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밤산업 박람회와 함께 펼쳐지는 올해 공주 군밤축제는 오는 8일까지 방문객들을 맞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관내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넣은 명절 선물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백 시장은 선물을 보내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기부 행위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명절에 선거구민 등 40여 명에게 130여만 원 상당의 선물을 명함과 함께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최근 세 차례 상정 끝에 불신임안이 결정된 김행금 철안시 의회 의장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불신임안의 집행을 정지해야 할 만큼 절차적 위법성이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한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철안시 의회는 지난달 19일 민주당 의원들이 직권 남용과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제출한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습니다. 올 겨울 들어 충남에서 두 번째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보령의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돼 기르던 돼지 3,500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방역과 역학조사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